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316명으로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집회와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실시에 더해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2배로 늘리고 찾아가는 진료소도 6곳을 추가 설치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절반 가까운 24개 주에서 감염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에는 다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고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조치가 재도입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는 어떤 조치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최다 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1,316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하루 전 1,275명보다 41명이 늘면서 역대 첫 1,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가 활동량 많은 젊은 층을 매개로 퍼져나가면서 확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23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63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중심 확산세는 여전하지만 비중이 80%에서 78% 정도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조금씩 환자가 늘고 있는 건데 부산과 충남, 제주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036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누적 148명이고 완치 환자는 57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5만 2,498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7,215명이 받아 누적 1,551만 4,017명으로 접종률은 30.2%입니다. 이 가운데 7만 4,992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565만 4,835명, 접종률은 11%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결행만이 답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국민과 부처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늘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이외 지자체도 선제적인 방역 강화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방역 강화 조치도 이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의 고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견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최고 수준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포함된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고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해선 입실할 수 없고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긴 힘들겠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활동량이 많지만 증상이 없는 20, 30대 젊은 층의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눈에 띕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들을 찾는 데 주력해서 비수도권까지 확산이 퍼지는 걸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4차 대유행. 특히 우려되는 건 수도권 내 20, 30대 감염이 치솟는 점입니다. 20대가 17.1%, 30대가 14.9%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되게 돼 있고 젊은 층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확진된 줄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면 집단 감염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집중하면서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먼저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학원과 이태원 등에 찾아가는 선별 검사소를 1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26개를 운영하고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51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걸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의심자들의 수도권 방문 이력을 살펴 방문한 적이 있다면 미리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20, 30대가 많이 찾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선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검사를 자주 받게 하는 방법들이고요. 사실 제일 좋게는 일단 20, 30대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걸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거나 방역당국은 7월과 8월 휴가철이 4차 대유행을 억제할지 더욱 심각해질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식당과 주점,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공통점은 바로 밀폐된 시설이라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300명대 확진자를 낸 홍대 주점과 경기도 어학원 집단 감염.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매장 특성상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기 쉬웠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 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 밀집도가 높아 방역당국은 환기만으로도 이런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시간에 10분 동안 문과 창문을 열어두면 감염 우려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영업 시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고 특히 다른 출입문과 창문까지 열 경우 더 빨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 주출입구만 개방했을 경우보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하였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약 15분, 38% 정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철 냉방기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확산 범위를 넓힐 우려가 있어 바람 세기를 낮추고 방향도 사람이 아닌 벽이나 천정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환기할 때는 송풍을 강하게 틀어주면 나쁜 공기를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은 규모에 맞는 공기순환 장치를 설치해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기계 환기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업주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비 대신 가끔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의 사흘간 집중호우를 쏟아부은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은 장맛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호우특보 대신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기가 불안정해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상하층 기온차가 커지고 지상으로 기류가 모여드는 중부 내륙 지역과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남부지방으로는 낮부터 밤 사이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달하는 건조하고 뜨거운 성질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33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중층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 상층부를 모두 이러한 뜨거운 성질의 고기압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폭염 기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그래서 매우 더운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하순쯤 남해 먼바다에 형성될 태풍이 변수입니다. 태풍이 형성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마전선이 내륙에 다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뒤늦게 시작된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다음 주 후반쯤 예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에브라드 IAEA 사무차장과 히키하라 다케시 오스트리아 빈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는 IAEA 지원의 목적과 이행 방식, 준비사항 등을 담은 위임사항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방류될 물의 방사능 정의, 방류 과정의 안전 관련 측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IAEA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할 검증단의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단은 일본 주변국을 포함한 IAEA 회원국 출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안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꾸린 국제 원자력기구 전문가팀에 한국 대표로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게 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UN 방사선 영양 과학위원회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는 인지도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권위자입니다. 정부는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서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과 수산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절반 가까운 24개 주에서 감염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을에는 더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일어나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조치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5,000명,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0% 이상 늘어난 곳이 24개 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아칸소, 미주리 등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입니다. We are starting to see some new and concerning trends. Simply put, in areas of low vaccination coverage,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up. 지배종이 된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There will likely continue to be an increase in cases among unvaccinated Americans and in communit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particularly given the spread of the more transmissible Delta variant. 보건 전문가들은 더운 날씨가 사라지는 가을에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 지역에는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lease get vaccinated. It will protect you against the surging of the Delta variant.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둔화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백신이 임시 허가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식 승인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이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없었더라면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민간재단인 연방기금의 분석 결과 백신이 없었다면 현재 60만여 명인 사망자 수보다 28만 명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와 입원 환자 추정치와 또 실제 사망자와 환자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사망자가 27만 9천 명 더 늘어나고 입원 환자는 125만 명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봄철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4,500명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델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다음 달 중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양사가 별도의 부스터샷 개발에 나선 것은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6개월 후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인데요. 스가 총리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관중 없는 올림픽이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과 협의 끝에 도쿄도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모든 올림픽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후 12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무관중 올림픽입니다. I think we can all be very satisfied that the strict measures having been established to protect everybody. 도쿄올림픽은 모두 9개 광역자치단체 42개 경기장에서 나눠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무관중 방침이 적용되는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과 지바현 등 수도권 4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야기현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수용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홋카이도는 관중 수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무관중 방침 결정에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変異株の影響を考慮し、再び全国への感染拡大を波及させないためにも対策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緊急事態宣言を東京都を対象に発出し、 올림픽 개최를 치적으로 삼아 연임을 시도하려던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무관중 방침까지 결정되면서 사면 초과 신세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캐나다 서부의 폭염이 다음 주에는 미국 서부 내륙까지 진격해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폭염은 기후 변화를 빼놓고는 실제로 나타나기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예상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화씨 130도, 섭씨 54.4도를 찍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폭염 기록이 올해에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데스밸리는 이미 지난달에도 51.2도씨를 기록해 올 들어 미 본토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고온은 앞서 캐나다 서부에서 수백 명이 사상절된 열돔 현상이 이번 주 들어 미국 서부 내륙까지 뻗쳐 폭염이 담요처럼 넓게 펼쳐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WWA는 최근 연구에서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6월 말 기온이 섭씨 40도를 뛰어넘어 50도에 육박하는 일은 인류 문명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lthough it was a rare event, an event of this extremity would have been virtually impossible in the past. But we are going to be seeing more intense and more frequent heat waves in the future as global warming continues. 오늘날과 같은 지구온난화 시대라도 이번 폭염의 수준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구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극단적인 폭염이 5년에서 10년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at all these attribution studies together show us that for heat waves, climate change is an absolute game changer. 만약 지금 속도로 탄소오염이 계속된다면 이번 같은 폭염이 상시 온도가 될 날이 불과 40-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WWA는 경고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16명으로 오늘도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델타 변이의 위험도 커지자 정부는 방역의 최후 수단인 거리두기 4단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